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국 부동산 사이클을 이제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1990년, 2008년, 그리고 지금 이제 총 3번 하락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30년간.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비교를 해보고 지금 사이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지난 영상을 보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기간을 확대를 해서 이제 6번의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196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사이클이 과연 조정일까? 아니면 장기 하락의 시작일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을 하려면 기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90년, 2008년 가지고는 조금 모자른 감이 있죠. 그리고 2008년, 사실상 이제 최근 좀 유의미한 하락이 이제 2008년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조금 보기 어렵고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명목이 아니라 이제 실질 가격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목은 인플레가 이제 포함이 된 수치여서요. 인플레 거품이 낀 거죠. 그래서 가격이 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였죠. 1970년대에는 금리를 이제 20%까지 올렸던 아주 악명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인플레가 이제 뭐 한 3번에 걸쳐서 10%가 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실질 가격으로 보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하려면 실질 가격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실러 이제 실질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면요. 이제 명목이랑 은 조금 다르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명목은 굉장히 좀 깔끔했죠.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2008년에 한번 떨어졌다. 그거였는데, 이때는 이제 조금 뭐 횡보의 느낌도 보이고, 그게 이제 지난 60년대부터 한 2000년 전까지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진 것도 지난 영상에서 이제 명목 하락률은 평균 3% 정도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3%보다는 조금 더 되죠. 이제 한 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총 8번이 있는데요. 경기 침체를 할 때는 거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그래서 이제 그 2번을 제외하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1960년대와 2000년까지는 굉장히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명목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실질 구매로 보면은 이제 하우스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떨어졌다가 올라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붐 버스트 타입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폭등 이후에 폭락하는, 뭐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한 번에 쫙 올라갔다가 또 한 번에 쫙 떨어졌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7년부터 2006년까지 이 기간 동안 이제 실질 가격이 75%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오른 수치고, 이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가 피크를 찍는 이제 베이비 부머가 7, 80년대에 사회 진출하고, 그게 이제 90년, 2000년대에 40대, 50대로 가는, 이때가 이제 자산 가격, 이제 자산 구매 파워가 가장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인생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영향도 굉장히 컸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하락을 하고, 하락 기간이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2013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이제 붐앤 버스트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버스트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붐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간 지속될지 그거는 모르고, 이게 그래서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장기 하락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실질 가격이 이제 78%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01년 닷컴 버블 때와 그다음에 코로나 경기 침체를 제외하면 아까 이제 항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다. 경기가 이제 침체를 하면. 그래서 총 6번의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2008년이 이제 30%가 넘어가는 아주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때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팔았습니다. 재작년에 팔았는데 이제 피크에서 피크 찍는데 거의 1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사이클이었다는 거죠. 저번 사이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사이클을 생각을 할 때는 생각보다 길게 봐야 됩니다.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죠. 최소 이제 33개월에서 70개월까지 다양한 하락 기간이 있었는데 2000년 예외고요. 이때는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도 명목과 실질 가격 둘 다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주식,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닷컴 버블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지만 그게 이제 시장 전반으로는 이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할 때 이때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일드한 리세션이다라고 봅니다. 보통 좀 더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사이클이 길다도 있지만 가격 바닥은 보통 경기 침체의 후반부나 혹은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경기가 하락을 하기 시작할 때는 부동산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5월부터 하락을 했다고 나오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2021년부터 하락한 곳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을 시작한 게 2021년 말로 보거든요. 그때가 이제 연준이 처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외쳤었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상을 하기 시작한 때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면 이제 선행 지표로서 봐야 될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사이클은 워낙 길기 때문에 이 하락이 끝날 때를 보면 굉장한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후행 지표로 봐야 되는 거고, 6번의 하락 기간 동안을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보통 이제 평균 하락이 마이너스 12%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락 기간은 3년 정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2%라고 하면 또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지만요. 기간이 일단은 굉장히 긴 거죠. 주식과 비교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 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별로 하락을 얼마나 했냐, 이 하락 지속 기간을 보면 뭐 33개월 또 짧으면 27개월 해서 이제 2008년 요때가 이제 70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죠. 가장 짧은 사이클 대비해서는 거의 2배가 넘는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보여준 거고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6에서 한 8개월 또 길게 보면 한 12개월 정도 볼 수 있고요. 이 기간별로 하락 기간과 이제 하락폭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2009년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33.7%가 이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를 보면 6개월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9% 거의 6%에 가깝게 하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을 하면요. 지금 실질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평균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락은 아무래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고 하락폭 역시 지금 최소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이게 historical average죠. 그게 이제 평균 마이너스 12% 그거보다 이제 높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의 스타일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08년의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된다면 2008년이랑 비교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00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였지만 이때는 부동산이 안 떨어졌잖아요. 같은 경기 침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사이클을 같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별로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상승폭이 높았었던 게 동부 서부 연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피닉스, 보이지 스테이트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게 도시죠 거의.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 이런 거 확산이 되면서 인구 많고 렌트 비싸고 이런 대도시 탈출해서 이런 보이시 같은 곳으로 이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이 됐었습니다.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급이 또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턴을 한 상황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주요 도시 20개, 이제 케이스 실러가 이제 20개 주요 도시를 집계를 하는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뭐 샌프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A나 뭐 피닉스, 그다음에 포틀랜드, 샌디에이고 이런 데가 중간에서 좀 많이 떨어진 쪽에 속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카고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곳들은 조금 덜 떨어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역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안에서도 카운티별로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운티는 이제 뭐 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예를 들면 노도강이랑 뭐 강남이랑 뭐 예를 들면 강남 안에서도 뭐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캘리포니아가 보다 작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그 편차가 있는 걸 보면 미국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조정일까 아니면은 장기 하락일까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제 조정보다는 장기 하락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경기 침체의 스타일이 2008년과 비슷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 부동산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유동성만 있다고 되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난 10년이 넘게 양적 완화 같은 걸 통해서 그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2008년에서 2013년, 4년까지는 하락을 계속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을 얘기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바로 부동산이 올라갈 거다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분석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았을 때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좀 인구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 구조가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었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고 이들의 이제 구매 파워가 굉장히 세졌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이클이.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질서가 정립이 됐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더 이상의 이제 집을 예전처럼 많이 사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오히려 집을 팔거나 아니면 뭐 증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팔고 시니어 홈이나 이런 데도 이제 옮긴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판돈으로 뭐 먹고 살거나 이러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공급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그 나온 공급 이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20, 30대 예를 들면 다른 세대들이 받아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기 하락 쪽에 저는 더 가깝다. 그럼 장기 하락이면은 2008년 스타일과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년에 미국 부동산이 선을 했다고 치면 최소 저는 이제 10년을 바라보는 거죠. 그 평균 60년, 그러니까 60년 동안의 기간 동안 6번의 하락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저는 10년 정도를 최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 2030년대 초반까지는 부동산이 조금 침체하지 않을까. 뭐 폭락을 하진 않겠지만요.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그다음에 2008년 뭐 2015년부터 오른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데드캣의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선거나 선거철이 되면 어떤 뭐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어떤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 금리가 예를 들면 생각보다 빨리 뭐 하락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규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예전보다 더 투입이 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와 그런 심리와 유동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턴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보통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했을 때 티코를 유턴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반떼를 유턴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1 톤 화물 트럭을 유턴을 하는 것과 5 톤의 화물 트럭을 유턴을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특히 인제 5 톤 화물 트럭을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미리 예를 들면은 그 유턴을 해야 된다든지 훨씬 어렵잖아요, 그 티코를 유턴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현재 유턴을 한 상황에서 그거를 다시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다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폭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오히려 가파라질 수도 있고 다만 그것은 인제 지역별로 봤을 때는 편차가 크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 년대 후반 2030 년대 초반까지는 부동산을 아마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제 의견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요. 어쨌든 항상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의 사이클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해 보면서 이제 역대 하락장과 또 비교를 해 보고 또 기간이라든지 하락폭 이런 것들을 인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인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